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28일 임술 두번째 기사 1457년 명 천순 1년 어스를 승정원에 내리기를 전일에 기름이 진언하는 배를 더럽혔으니 매우 경계할 만한 일이다. 승정원에서 곡진이 포치하라 하였다. 이날에 황제의 등극을 할애하는 박물을 봉하는 까닭으로 이 명령이 있게 되었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6월 28일 임술 세번째 기사 일본국의 비전주 하합 송포 산승태수 원길이 사인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29일 개해 첫번째 기사 우의정 강맹경과 등령부 윤 원효연을 보내어 표문을 받들고 명나라에 가서 황제의 등극을 할애하게 하였다. 그 표문에 이르기를 하늘의 돌보심이 성대하여 하늘의 큰 명령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용이 시기를 타서 하늘에 올라가니 그 계획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햇빛이 비쳐 미치는 곳에 도무하는 것이 균일하여졌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강건하고 수정하며 성신하고 문무했습니다. 상제에 배양하여 황극을 세웠으니 다시 만세의 태평을 열었습니다. 지존에 임하여 원인을 회의하였으니 진실로 사회의 옥망에 부합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통태하고 해와 달이 거듭 밝아졌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외람되의 용렬한 자지로서 태평한 시대를 즐거이 만났는데 자치가 청사에 매였으니 비록 한나라 궁전의 반열에는 막혔지만은 눈은 단소를 살피니 요제 때 봉인의 추곤을 배나 간절했습니다 하였다. 박물표에 이르기를 1인이 경사가 있으니 덕음을 밝혔으며 만방이 성심을 나타내니 모두가 박물을 바쳤습니다. 삼가 황색 세저포 20빌, 백색 세저포 50빌, 흑색 세마포 100빌, 황화석 20장, 만화석 20장, 잡채화석 20장, 인삼 100건, 표피 20장, 잡생마 40필을 갖추었습니다. 위에 물건은 명반이 매우 적고 제조도 정하지 못하니 어찌 내탕의 진도를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부족하나마 그대로 중정의 신임만을 표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서 강맹경과 원효연을 인견하고 친히 수를 내려주고는 도승지 한 명에게 이르기를 가는 사람을 전송하고 오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일의 큰 것이니 경이 신이상과 더불어 우의정을 모하관에서 전송하라 하였다. 단소는 천자의 궁전을 얘기한다. 명반은 명복이고 청사는 동방을 얘기한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29일 개해 두번째 기사 이인손을 판중추원사로 박원영을 호조판사로 민건을 동지돈영부사로 신석주를 이조참판으로 원효연을 동지중추원사로 노숙동을 등령부윤으로 홍원용을 한승부윤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29일 개해 세번째 기사 형제의 쌀이기를 절도 및 와주 통호는 이미 교지에 의하여 변방으로 옮겼지만 그러나 변방으로 옮겨진 자가 혹은 배소에 이르러서 혹은 중로에서 도망이 흩어져서 배소에 영구히 거주하는 자는 10명이 한두 명도 없으니 징계됨은 잊지 않고 다만 군정만 읽게 되었습니다. 또 변방에 옮겨진 자는 을의 품질을 기다리게 되므로 이로 인하여 옥사가 지체되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절도와 와주, 통호, 잡범자는 한결같이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고 변방으로 옮기지 말도록 할 것이며 그 중에 정상이 엄격히 징벌할 만자는 사유를 갖춰 임금이 윤허를 받아 변방으로 옮기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와주, 통호는 도둑이나 노름꾼을 거느리고 분란을 일으키는 우두머리가 통솔하는 호를 말한다.
세조실록 6권 세조 3년 2월 29일 개해 네 번째 기사. 올량압의 이사토를 훈융 등지의 도만으로 원다사를 부만으로 삼고 토시아를 주라곡 등지의 만으로 과라간을 부만으로 삼고 낭속고를 동량북 등지의 부만으로 삼고 호을비를 아정랑귀 등지의 부만으로 삼고 김차독을 노오리 등지의 부만으로 삼고 불안독을 사지 등지의 부만으로 삼고 만독합을 모리아 등지의 부만으로 삼고 여진의 여롱 김여롱가를 혼춘 등지의 만으로 삼고 김익성 김요합을 노우리 등지의 부만으로 삼고 골간 올적합의 유열자격 김교합 등을 여모리 등지의 부만으로 삼고 김아라 김글도혁을 야춘 등지의 부만으로 삼고 이눌지 구어를 시지미 등지의 부만으로 삼고 김아을가를 어지미 등지의 부만으로 삼고 여진의 권아룡을 혼춘 등지의 부만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황해도 도사 권함을 1주년이 반도 되지 않았는데 사사로운 이로서 서울에 올라오더니 즉시 경직에 제수되었으며 남양부사 윤잠은 제수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데도 경직으로 고쳐 제수되었습니다. 무릇 외임으로 정사한 사람은 6년이 되도록 서용하지 않는 법이 있는데 지금은 이와 같으니 1주년 6기의 법이 아마 이로부터 무너질 듯합니다. 또 지금 새로 설치한 제도 절제사의 도사는 근래에 쓰제와 한제가 서로 잇따라 해마다 흉년이 들고 경성도가 더욱 심하므로 사자를 보내어 진율해야 하는데 만약 도사를 보내어 별도로 한 관원을 정한다면 지대와 공급에 아마 또 폐해가 발생할 듯하니 청컨대 가을을 기다려서 보내소사니 전교하기를. 권함의 아내는 나의 착속인데 내가 그 병이 난 것을 들었고 윤잠은 그 아우 파평군 윤암이 병으로 고생하니 이런 까닭으로 모두 경직을 제수했던 것이다. 지금 설치한 제도 영진의 도사는 방진의 주수로 하여금 채모가 존엄하게끔 한 것이니 폐지할 수 없다. 만약 부득이하다면 어찌 올 가을을 기다리겠는가 하였다. 정사는 관원이 사직 원서를 관청에 제출하는 일이고 6기의 법은 지방 수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던 법이다. 수령이 너무 자주 바뀌어 영송의 패단과 그 지방 실정을 잘 모르는 패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1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주 상송포 호자 원고가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치고 대마주의 중미탄정 평성수 등도 또한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일 을축 첫 번째 기사. 경상도 도순문 진율사 이인손이 사직한의 단위와 공시 등의 물건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경상도 도사 주백소는 그 아내가 본도의 용궁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일찍이 아뢰지 않고 있다가 부임한 후에 아내로 하여금 그대로 직영 안에 거주하게 했으며 또 주백소는 병이 나서 농사철에 담부를 내어 가마에 실려 갔으니 청컨대 고쳐 임명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일 을축 세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기를 금년에 경상도의 책지 1,000권과 강원도의 책지는 250권을 감해주라 하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명하의 오혼납 윤효손을 불러서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전일에 제도 영진의 도사를 보내지 말기를 청하였는데 이것은 큰일이므로 쉽사리 경술이 의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마땅히 가을을 기다려 이를 의논하기로 하겠다 하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3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기로와 제추에게 보재원에서 연화를 베풀고 우부성지 권지에게 명하여 선언을 가지고 이들을 위로하게 하였다.
기로는 70살이 넘는 정의품 이상의 문무관이고 제추는 정부의 종이품 이상의 문관과 추밀원의 종이품 이상의 무관을 통칭하는 말이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3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영중조원사 윤사로 의정부 우찬성 신숙주 병조판서 홍달손 예조판서 홍윤성 병조참판 구치관 도승지 한명예 조하승지 조승문 우승지 윤자운 동부승지 김질 병조참의 한종손 지사 권계를 명소하여 진법을 개정할 것을 의논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선잠제에 쓸 향과 충문을 선하였다. 선잠제는 고려 조선 때 선잠단에서 양잠을 처음으로 시작하였다는 신인 서릉실에게 지내던 제사이다. âm 력 4월 첫 4일의 일을 행하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양정을 공조판서로 김하를 중추원사로 유화와 유사지를 첨지 중추원사로 삼았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5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일본국의 대내전 다다량 교홍이 사인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경상도의 거제와 남해는 본디 쇠잔한 고을인데 그 수령의 제수를 1개월이 차기 전에 고쳐 임명하니 지금 한창 농사철이므로 가는 수령을 전송하고 오는 수령을 영접하는 패단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전라도의 순천은 비록 변진이라 하지만은 곧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는 곳이니 지금 고쳐 임명한 다음에 또한 패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변진은 사무가 크니 고쳐 임명할 수가 없다 하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6일 기사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었는데 계문에 이르기를 서울에 시위하는 제색군사 내에서 갑사 별시위 총통이 방패 섬 60은 이미 오사와 오령에 분속시키고 그 나머지는 혹은 3군에 분속시키기도 하고 혹은 전년 분속시키지도 아니하였으니 진무와 강무와 습진처럼 갑자기 행군하거나 시위할 때에는 다만 분속시키기가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안정된 마음이 없어서 항오가 정제되지 않으니 당연히 행할 조건을 마감하여 뒤에 기록합니다. 1. 제색군사는 모두 5위에 분속시키는데 중위는 의흥비라 이끌고는 갑사 근장으로서 소속시키고 좌위는 용량위라 이끌고는 별시위 섬60으로서 소속시키고 우위는 호군위라 이끌고는 충순위 방패로서 소속시키고 전위 중좌위라 이끌고는 중의위 수전패 총통위로서 소속시키고 후위는 충무위라 이끌고 중찬위는 중찬위 경시위패 의 별군으로서 소속시키고 매 위마다 각각 5부로 나누어 모위, 모부라 이끌게 하소서. 1. 수전파는 매 부마다 각각 나누어 4통으로 삼고 3일로서 서로 번갈아 입직하게 하소서. 1. 경시위패의 별군 섬 60은 거전대로 입직하지 않게 하소서. 1. 수전이 없는 경시위패는 본시는 일반 군사인데 도 각각 별다르게 칭호하게 되니 난잡하고 자질구레한 듯합니다. 합쳐서 1패로 삼고 경시패라 이끌게 하소서. 1. 위의 항목의 5위에 분속된 군사는 중부를 처음으로 3일 동안 입직하게 하되 좌부, 우부, 전부, 후부로가 차례대로 서로 바꾸어 번갈아 입직하게 하소서. 1. 상호군, 대호군 각각 25명, 호군 3명, 섭호군 75명을 5위에 분속시켜 모위, 모호군이라 이끌고 사직 6명, 섭사직 62명, 부사직 6명, 부사직 97명, 사정 6명, 섭사정 119명, 부사정 6명, 섭부사정 172명, 사용 100명, 섭사용 178명을 모위, 모우부, 모사직이라 이끌게 하고 나머지는 을에 갖게 하소서. 1. 집무소의 진무는 30명 내에서 20명은 감원시키고 2번으로 나누어 경복궁 내소에 2명, 외소에 1명, 창덕궁에 입직 2명으로 하소서. 1. 시위패는 혹은 번상시키기도 하고 혹은 번상시키지
시키지 않기도 하되 거의 서울에 머무르는 일수가 적으니 위에 소속시키지 말게 하소서. 이보다 먼저 입직한 군사와 궁성 밖의 군영에 머무르는 군사는 병조 지무소에서 바로 난건을 보내어 적간하도록 하는데 그 후에는 선전 표신을 받아 적간하도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방패는 중앙에서 시위를 보던 군대인데 주로 방패를 가지고 적의 공격으로 막는 임무를 가졌다. 3대 태종 15년 1415년에 종래 60, 즉 위를 계층한 대장과 정을 계층한 대부를 모아 방패를 주어 특별히 조직한 군대이다. 섭 60은 차비군의 하나이고 섭대장 20인, 섭대부 40인을 일컫는 말이다. 강문은 1년에 2번 봄철과 가을에 행하던 행사의 하나이다. 지정한 곳에서 장수와 군사와 백성들을 모아 임금이 주장하여 사냥하여 아울러 무예를 연습하던 일이다. 수전파는 전지를 받고 번상하여 시위하던 한량자제나 성중관의 출신으로 4번으로 나누어 시위하였다. 선전표시는 선전관이 임금의 명령을 직접 받을 때 받던 표신이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7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건정들에 나아가니 세자가 벽간을 거느리고 양전의 존호를 올리고 들에서 할애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그 대전에 올리는 책문은 이러하였다. 이에 큰 기업을 받고 바야흐로 큰 은수에 달았으니 성덕을 찬양하여 마땅히 존호를 극도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옛 제도에 따라서 감히 미명을 임금에게 돌리는 정성을 펴게 되었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총명하고 예지하며 강건하고 수정하시어 기선을 환히 알아서 악한 무리를 소탕하고는 종사를 보전 안정시켰으며 개수를 잘하여 모든 사업을 성취시키고는 많은 백성을 화목 안정시켰습니다. 오직 문모와 무열이 다 같이 융성했으니 진시로 고왕 금내에 비할 때가 드물었습니다. 더구나 황구에 빛나는 이를 가주 이에 황조를 호궁에 배양했습니다. 대리가 성공을 고하니 삼령에 잠잠히 두우셨습니다. 지도의 신묘함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실상 희오의 높임이 있겠습니다. 이에 호번한 의식을 거행하여 현창하는 책문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신등은 큰 소원을 감내하지 못하여 삼가 책부를 받들어 승천, 채도, 열문, 영무란 존호를 올리니 엎드려 생각하건대 성감을 조금 베풀어 큰 경사를 힘써 대응하여 더욱 굉원한 규모를 생각하고 영구히 강량한 복을 누리소서. 악장에 이르기를 하늘과 사람에 응하여 부록을 잡고 백대의 성왕을 계승하여 황극을 세워서 무공이 빛나고 문치가 수정되어 태실에 강신제를 지내고 환구에 천제를 지내었으니 훌륭하고 아름다워서 형용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휘호를 높여서 무궁한 세대에 전파하겠습니다 하였다. 왕비에게 올리는 책문은 이러하였다. 덕은 건도의 강건에 배합하였으니 이에 왕교의 근본을 높였으며 위는 곤도의 유순에 바로 앉았으니 모두 모의의 높음을 우러렀습니다. 마땅히 큰 명호를 제정하였으니 더욱 훌륭한 무분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성품은 정숙을 타고났으며 마음은 금근을 내두시어 내주는 도산에 부합하여 비밀이 용비의 주화를 도왔으며 휘음은 태사를 계승하여 힘써 인지의 상스를 열어서 풍속과 교화가 사방의 터전을 잡으며 본손과 지손을 백세에 널리 펴지게 하였습니다. 이에 호번한 예제를 거행하여 큰 경사를 널리 미치게 하는데 신등은 큰 소원을 감내하지 못하여 삼가 책부를 받들어 자성이란 존호를 올립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금위에 단정히 거쳐 하면서 현우를 빛나게 받았으니 일인의 경사 있음을 받들어 오복의 무궁한 세대까지 누리게 하소서. 악장에 이르기를 오직 상제가 덕 있는 분을 돌보아서 천재의 염에 같은 분을 우리나라에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아이고. 곤도의 만물 영육함을 본떠서 동방의 백성에게 어머니가 되니
관저의 교화와 인지의 인해였습니다. 활락한 기색을 내어 현책을 올리니 노래로서 칭송하여 끝없는 세대까지 전하겠습니다 하였다. 아이고. 부록은 미래에 나타날 일을 미리 짐작하여 비밀로 적어 놓은 글이다. 용비는 등극이고 인지는 왕비가 임금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7일 경우 두 번째 기사. 대전의 전호를 울리는 의식은 이러하였다. 기일 전 1일에 액정수에서 어자를 건정전에 설치하고 보안을 어좌 앞 동쪽 가까이에 설치한다. 또 책보안 2개를 끈 남쪽에 설치하고 독책보안을 의자 앞의 한가운데 설치한다. 임시로 책보를 두는 안은 월대 위의 한가운데 설치하고 책보를 올리는 자리를 책보안의 남쪽에 설치하고 향한 2개를 설치한다. 악명은 헌현을 걸어놓고 협률량과 전학의 자리를 설치하되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그날의 판사복은 여연과 말을 진열한다. 전인은 왕세자의 자리를 설치하고 정친 및 문무백관과 집사의 자리를 설치하되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하고 문외 위를 설치하되 평상시와 같이 한다. 고가 초음을 아리면 병조에서 여러 위의 병조를 거느리고 노부 대장 및 군사를 진열하되 평상시와 같이 한다. 예조 정랑이 전안을 전계 위에 설치한다. 정친 및 문무 백관은 각기 조복을 갖춰 있고 앞책 보관은 책부를 가지고 각기 영정에 두고 고치가 앞에서 인도하여 동문으로부터 들어와서 건정문에 이르러 엄하게 거친다. 봉책 보관이 책부를 마주 들고서 동계로부터 올라와서 안에 둔다. 예조 정랑이 전함을 가지고 각기 영정에 두고 고치가 앞에서 인도하여 동문으로부터 들어와서 건정문에 이르면 음악이 그친다. 영사 2인이 공복 차림이다. 전함을 마주 들면 정랑이 이를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안에 둔다. 고가 이 엄을 알리면 정친 및 문백관이 모두 문 외 위에 나아가고 여러 호위 관 및 사금이 각기 군기와 군복을 갖추고 상서관이 어보를 받들고 모두 사정전 한문 밖에 나아간다. 판통내가 한문 밖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 앉아 중음을 개청하며 전하가 원유관을 쓰고 강사포를 입고 어자에 나아가는데 산선이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근시 및 집사관은 근시는 승지와 사관은 같은 등류이고 집사는 판통내 전이 독책보관, 봉책보관, 선정관, 대치, 차관, 통찬, 복례랑 감찰과 같은 등류이다. 이 서쪽 한문으로부터 뜰에 들어와서 4번 설하고 나가면 전악이 공인과 협률량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고가 삼엄을 알리면 복례랑이 3품 이하의 관원을 나눠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판통내가 부복하고 꿇어 앉아 외판을 아뢰면 전해가 나가려고 하는데 협률량이 휘를 들면 헌가에서 용안지악이 시작된다. 전하가 의자에 오르면 상서관이 어보를 받으러 안에 두는데 산선이 시비하기를 평상시 의식과 같이 한다. 협률량이 휘를 누이면 음악이 그치고 여러 호위관 승지 사관이 시비하기를 평상시 의식과 같이 한다. 복례랑이 정친 및 문무 2품 이상의 관원을 나눠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전이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음악이 시작되는데 통찬이 전하에 창하며 정친 및 백관들이 4번 절하고 이를 마치며 음악이 그친다. 복례랑이 영의정을 인도하여 독책보관과 봉책보관도 따라서 올라간다. 복례랑은 섬돌 아래에 거친다. 영의정이 책부를 올리는 자리에 나아가서 꿇어 앉으면 백관도 같이 한다. 통찬이 창한다. 봉책관이 책함을 받들고 꿇어 앉아서 영의정에게 준다. 영의정이 이를 받아 봉책관에게 주고 중호로부터 들어와서 꿇어 앉아 독책 안에 둔다. 독책관이 서호로부터 들어와서 독책 위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 앉는다. 봉책관이 부복하고 꿇어 앉아 책을 펴면 독책관이 읽고 이를 맞으면 모두 물러나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근시가 책함을 받들어 상서관에게 주어서 책 안이 안치하게 하고 책보를 올리되 책보를 읽기를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영의정이 부복하였다 일어나 백관도 같이 한다.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부지 통내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전정의 배 위에 나아간다. 전이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고
통찬이 전하여 창하면 음악이 시작되고 왕세자가 4번 절하면 음악이 그친다. 선정관이 서계로부터 올라가 들어와 전원의 남쪽에 나아가서 꿇어앉는다. 전이가 말하기를 괴하라 하고 통찬이 전하여 창하면 왕세자가 꿇어앉는다. 전정관 2인이 내직 별감은 공복 차림이다. 마주 펴면 선정관이 왕세자의 전을 선고하고 이를 마치면 부복하였다 일어나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전이가 말하기를 부복흥하라 하고 통찬이 전하여 창하면 왕세자가 부복하였다 일어난다. 통찬이 창하기를 진규 만약 호를 대대에 꽂기가 불편하면 시종이 받든다. 국궁 삼무도 괴 삼고두라 하고 하면 왕세자가 몸을 굽혀 3번 무도하고 꿇어 앉아 3번 머리를 조아리며 창하기를 산호하라 하면 왕세자가 2손을 마주 잡아 이마에 얹고 선세를 삼창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찬하기를 칠규 부복흥 사배하라 하면 음악이 시작되고 왕세자가 호를 내어 4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음악이 그친다. 부지 동네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나간다. 전이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고 통찬이 전하여 창하면 음악이 시작되는데 종친 및 백관이 4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음악이 그친다. 전이가 말하기를 괴하라 하면 선정관이 서계로부터 올라가서 전 안의 남쪽에 나가서 꿇어앉는다. 통찬이 창하기를 괴하라 하면 백관이 모두 꿇어앉는다. 전전관이 마주 서서 펴고 선정관이 백관의 전을 선고하고 이를 마치면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전이가 말하기를 부복흥하라 하고 통찬이 전하여 창하며 종친 및 문무백관이 부복하였다 일어난다. 통찬이 창하기를 진홀 국궁 삼무도 괴 삼고두 하라 하면 종친 및 백관들이 호를 대대에 꽂고 3번 무도하고 꿇어앉아 3번 머리를 조아린다. 창하기를 산호하라 하면 종친 및 백관들이 2손을 마주 잡아 이마에 얹고서 천세를 삼창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찬하기를 출홀 부복흥 사배하라 하면 음악이 시작되는데 종친 및 백관들이 호를 내어 4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음악이 그친다. 판통대가 나아가 어저 앞에 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예를 마쳤음을 아리고는 부복하였다 일어나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협률양이 휘를 들고 일어나면 헌가가 융한지악이 시작된다. 전하가 어자에서 내려와 열을 타는데 산선이 시위하기를 올 때 의식과 같이 한다. 전하가 사정전에 돌아오고 협률양이 꿇어앉아 휘를 누이면 음악이 그친다. 복례랑이 종친과 종친 및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가고 판통내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해음을 알리면 병조에서 교지를 받들어 의장을 해산시킨다. 대전은 임금을 말하고 보호하는 의보를 얻는 책상이다. 노부대장은 임금이 행차할 때 의장이다. 노부, 법가, 노부, 소가, 노부의 3종류가 있다. 휘는 악을 연주할 때 시작과 끝을 알리는 기이다. 누른 바탕에 용을 그렸는데 이것을 들면 풍류가 시작되고 누이면 그치게 된다. 헌가는 악현의 하나이다. 편종, 편경, 북을 실행에 걸어놓고 축, 약, 생, 우, 소, 적, 지, 부, 훈을 등의 관현을 갖추어서 연주하는 것이다. 무도는 발을 구르며 춤추는 조배의 의식이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7일 경호 3번째 기사. 중궁의 전호를 올리는 의식은 이러하였다. 건전전의 서쪽들의 집사관의 자리를 배열하되 평상시와 같이 한다. 시각이 되면 앞책 보관이 책보를 가지고 용정에 두고 고치가 앞에서 인도하여 정문 밖에 이르면 음악이 그친다. 백관의 북쪽에 책보를 두고 앉있다. 종친 및 백관들은 조복을 갖추고 있고 모두 자리에 나간다. 상의가 중음을 계층하면 6상 이하 여관이 각기 예복을 갖추고 여공인이 들어와 사빈이 4명부를 인도하여 전정길 동쪽의 배열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겹줄로 서양하고 북쪽을 위로한다. 상의가 외판을 아래면 왕비가 저기를 갖추고 수식을 얹고서 상궁이 앞에서 인도하여 나간다. 왕비가 좌석에 오르면 향로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산선의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여관이 받들어 잡는다. 동판내씨가 나가 책보를 올리는 안의 동북방에 나아가 서양하여 선다.
전이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고 통찬이 전하여 창하면 종친이 및 백관들이 4번 절한다. 복례량이 영의정을 인도하고 책보를 올리는 자리에 나가서 북경하여 꿇어앉는다. 백관도 같이 한다. 통찬이 창한다. 아래도 이와 같다. 봉책관이 책함을 받들고 꿇어앉아 영의정에게 주면 영의정은 받아서 동판 내시에게 준다. 봉보관의 보함을 받들고 꿇어앉아 영의정에게 주면 영의정은 받아서 동판 내시에게 준다. 이를 마치면 여러 내시들이 도와서 들게 한다. 영의정이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여러 관원들도 같이 한다. 복례랑이 영의정을 인도하여 돌아와 제자리로 나아가게 한다. 동판 내시가 책보를 받들고 정전의 한문 밖에 나가서 꿇어앉아 안에 두고는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물러간다. 상침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각기 책보를 받들어 정전의 한가운데에 둔다. 안에 있다. 상궁이 함을 열고서 책보를 읽고 이를 마치면 안에 둔다. 임시로 안을 설치한다. 전원이 전고하기를 책보를 올리는 일을 마쳤습니다 하면 동판내시가 나가서 자리에 나간다. 전이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고 통찬이 전하여 창하면 종친과 백관들이 4번 절한다. 대치 사관이 동판내시의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으면 여러 관원들이 모두 꿇어앉는다. 대치 사관이 치사하기를 의정부, 관, 신, 모 등은 생각하건대 왕비 전하께서는 덕은 곤의 심후한데 배합하여 한나라의 국무로서 다스리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칭호를 받아서 많은 복을 성대히 받았습니다 한다. 이를 마치면 물러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전이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고 통찬이 전하에 창하면 종친과 백관들이 4번 절한다. 동판내시가 전하여 고하고 전원이 들어가 아래고 승지가 알린다. 동판내시가 나와서 제자리로 돌아가서 교지가 있다고 일컬으면 종친 및 백관들이 꿇어앉는다. 동판내시가 교지를 선포하기를 알았다고 하고 전이가 말하기를 부복 흥 사배하라 하면 종친 및 백관들이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4번 절한다. 동판내시가 거제야 들어가고 복례랑은 종친 및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간다. 사빈이 내명부의 배열한 사람을 인도하여 전정길 동쪽의 배 위로 나아간다. 사찬이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음악이 시작된다. 전찬이 창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아래도 이와 같다. 내명부가 4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음악이 그친다. 전은이 서계로부터 올라가서 왕비의 좌석 앞에 나가서 꿇어앉으면 4명부도 모두 꿇어앉는다. 전은이 대신 치사하기를 빈첩, 모시 등은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초방에 높이 거처하여 내치를 더욱 음하게 하셨으니 이에 아름다운 칭호를 받아서 경사는 종사가 번성하겠습니다 한다. 이를 마치면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천천히 창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음악이 시작된다. 내명부가 4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음악이 그친다. 사빈이 내명부를 인도하여 나간다. 왕세자가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천천히 창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음악이 시작되고 왕세자가 4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음악이 그친다. 전원이 서계로부터 올라가서 왕비의 좌석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는다. 천천히 창하기를 괴하라 하면 왕세자가 꿇어앉는다. 천천히 대신 치사하기를 왕세자 신 모는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높은 임금에게 배필이 되어 한나라의 국무로서 다스렸습니다. 휘호를 빛나게 받아서 큰 복을 누리어 영구히 누리소서 한다. 이를 마치면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전찬이 창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음악이 시작되고 왕세자가 4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음악이 그친다. 왕세자가 나가면 사빈이 왕세자 빈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간다. 천천히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음악이 시작되고 왕세자 빈이 4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음악이 그친다. 전원이 서계로부터 올라가서 왕비의 좌석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대신 치사하기를 왕세자 빈 첩 모씨는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곤원의 영덕으로서 중곤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에 나타난 칭호를 받아서 많은 복을 성대히 받으소서 한다. 이를 마치면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천천히 창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음악이 시작되고 왕세자 빈이 4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음악이 그친다. 사빈이 세자 빈을 인도하여 나가고 또 사빈이 외명부를 인도하여 전정의 배 위에 들어온다.
공주 이하는 동쪽에 있고 부부인 이하는 서쪽에 있다. 천천히 창하기를 4배 하라 하면 음악이 시작되고 외명부가 4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음악이 그친다. 전은이 서기로부터 올라가서 왕비의 좌석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는다. 천천히 창하기를 괴하라 하면 외명부에서 모두 꿇어앉는다. 전은이 대신 치사하기를 모 공주 등은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초방에 높이 거처하여 내치를 더욱 엄하게 하셨으니 이 아름다운 칭호를 받아서 경사는 종사가 번성하겠습니다 한다. 이를 마치면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천천히 찬하기를 4배 하라 하면 음악이 시작되고 외명부가 4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음악이 그친다. 사빈이 외명부를 인도하여 나가면 상의가 왕비의 좌석 앞에 나아가서 예를 마쳤음을 아른다. 왕비가 좌석에서 내려오면 상궁이 앞에서 인도하여 들어간다. 사빈이 외명부를 인도하여 나간다. 육상은 정오품의 상궁, 중궁을 인도하는 일을 맡았다. 상의는 예의와 초구를 맡았다. 상복은 복용, 채장의 수량의 공급을 맡았다. 상식은 선수와 품제의 공급을 맡았다. 상침은 연견과 진의 차스를 맡았다. 상공은 여공의 모정과 사제와 전사를 맡았다. 위의 6 여관을 말한다. 내명부는 옛날 궁중에서 봉직하던 품계가 있는 여관이다. 빈, 귀인, 소위, 수기, 소용, 소원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수식은 머리에 꽂는 장식이다. 초방은 왕비나 후비 등이 거처하는 방이나 궁전을 말한다. 내치는 대궐 안의 다스림이다. 종사는 배짱이인데 부부가 화합하여 자손이 많은 것을 이릅니다. 곤운은 대지를 이릅니다. 영덕은 미덕이고 중고는 중궁이며 외명부는 왕족 종친의 딸, 아내 및 문무관의 아내로서 남편의 직품에 따라 봉작을 받은 여자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7일 경온 4번째 기사.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니 세자가 종친, 의정부, 육조와 정난공신, 좌의공신을 거느리고 풍정을 바쳤으며 승지, 사관 등도 또한 시기와 공인으로서 음악을 연주하였다. 외인, 삼부라, 사야문 등 13인과 야인, 동, 아두개 등 3인을 뜰 아래에서 먹였다. 공신의 어머니와 아내는 강령전에 들어와서 중궁을 연회 모시었다. 풍정은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이를 축하하기 위해 신하들이 임금에게 물건이나 음식을 바치던 일이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7일 경호 5번째 기사. 대전에게 헌수하는 의식은 이러하였다. 의자를 설치하고 음악을 설치한다. 왕세자와 시연관과 객사의 자리를 설치하되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고가 이 음을 알리면 왕세자가 시연관 이하의 관원을 시복 차림으로써 문 외 위에 쓴다. 전하가 나오면 음악이 시작되고 전하가 의자에 올라가면 음악이 그친다. 부지 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고 복례량은 시연관을 나누어 인도하고 통사는 사객을 인도하여 들어와 전정의 배 위에 나아가면 음악이 시작된다. 전의가 말하기를 4배하라 하면 통찬이 장한다. 아래에도 이와 같다. 왕세자 이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두 4번 절하고 음악이 그친다. 다시 음악이 시작되면 사옹 제조가 탁자를 올리고 승지가 화반을 올리고 꿇어앉는다. 내시가 전하에 올리는데 탁자를 올리고 화반을 올릴 때 왕세자와 시연관 객사는 모두 꿇어앉는다. 음악이 그친다. 대치사관이 서계로부터 올라가서 부복하고 꿇어앉는다. 전이가 말하기를 괴하라 하면 왕세자가 꿇어앉는다. 대치사관이 치사하기를 왕세자 신모는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한나라의 군부로서 다스려서 큰 명성을 빛나게 받았습니다. 대례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손뼉을 치며 기뻐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삼가 천천세수를 올립니다. 고한다. 이를 마치면 부지 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주정의 동쪽에 나아가면 음악이 시작되고
술잔을 올린다. 전이가 말하기를 그에 하라 하며 왕세자가 꿇어 앉아서 술잔을 들고 이를 마치고 왕세자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며 음악이 그친다. 부지 통리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면 음악이 시작된다. 전이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고 왕세자와 시연관 객사가 네 번 절하면 음악이 그친다. 부지 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올라와 좌석에 나아가고 복례랑은 시연관을 나누어 자리 인도하여 좌석에 나아가고 통사는 사객을 인도하여 좌석에 나아가서 찬을 올리고 탕을 올리고 술잔을 돌리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왕세자에게 꽃을 이바지하고 시연관과 객사에게 꽃을 뿌리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연회를 마치고 왕세자와 시연관, 객사들이 모두 배 위로 돌아가면 음악이 시작된다. 전이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왕세자 이하 사람들이 네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음악이 그친다. 다시 음악이 시작되면 전하가 내전으로 돌아간다. 부지 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나가고 복례량은 시연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가고 통사는 객사를 인도하여 나간다. 시연관은 시연을 하는 관원이고 시복은 입시할 때나 공부를 볼 때 관원들이 입던 옷이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7일 경우 6번째 기사 중궁에게 헌수하는 의식은 이러하였다. 여공인이 음악을 진술하고 상식이 주정을 설치하되 평상시와 같이 한다. 상의가 중음을 계층하면 육상 이하의 여관들이 모두 내 합에 나누어서 사후한다. 여공인들이 들어가서 자리에 나가고 사찬사빈 전원이 먼저 자리에 나간다. 상의가 외판을 아래면 왕비가 의복을 갖추고 상의가 앞에서 인도하여 나가면 음악이 시작되고 왕비가 좌석에 올라가면 음악이 그친다. 사빈이 내명부 및 왕세자 빈 외명부를 나누어 인도하여 동문과 서문으로부터 들어와서 배 위에 나아가면 내명부는 동쪽에 있고 왕세자 빈은 서쪽에 있고 외명부는 왕세자 빈의 뒤에 있다. 음악이 시작된다. 사찬이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고 전찬이 창한다. 아래도 이와 같다. 내명부와 외명부가 네 번 절하면 음악이 그친다. 다시 음악이 시작되어 상식이 안을 올리고 상의가 꽃을 올리면 음악이 그친다. 안을 올리고 꽃을 올릴 때는 내명부와 외명부가 모두 꿇어앉는다. 사찬이 말하기를 부복 흥하라 하면 내명부와 외명부가 부복하였다 일어난다. 전은이 서문으로부터 들어와서 안 앞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는다. 사찬이 말하기를 배하라 하면 내명부와 외명부가 모두 꿇어앉는다. 사찬이 대신 치사하기를 빈첩이 모시 등은 삼가 생각하건대 왕비 전하께서 이에 나타난 칭호를 받았으니 경사가 처궁에 넘쳤습니다. 깊어서 손뼉을 침을 견딜 수 없어서 삼가 천천세를 올립니다고 한다. 헌수를 마치면 사찬이 말하기를 부복 흥하라 하면 내명부 외명부가 부복하였다 일어난다. 사빈이 명부의 반수를 인도하여 동문으로부터 들어와서 주정의 동쪽에 나아가면 음악이 시작되고 술잔을 올린다. 사찬이 말하기를 괴하라 하면 내명부와 외명부가 모두 꿇어 앉아 술잔을 들고 이를 마치고 부복하였다 일어나면 음악이 그친다. 명부의 반수가 나가서 배 위에 나아가면 음악이 시작된다. 사찬이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내명부와 외명부가 네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음악이 그친다. 사빈이 내명부와 왕세자 빈 외명부를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서 찬을 올리고 탕을 올리고 술잔을 돌리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세자 빈에게 꽃을 이바지하고 내명부 외명부에서 꽃을 뿌리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연회를 마치면 사빈이 명부를 나누어 인도하여 네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음악이 그친다. 다시 음악이 시작되고 왕비가 좌석에서 내려와 내전으로 돌아가면 음악이 그친다. 사빈이 내명부와 세자빈 외명부를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내합은 중궁전 안의 한문이고 사후는 명령을 기다리며 명부는 봉우를 받은 부인의 통칭이다. 여관으로 품이 있는 자, 종친의 딸과 아내, 문무관의 아내로서 내명부와 외명부의 구별이 있었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8일 신미 첫 번째 기사 햇물이 하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8일 신미 두 번째 기사 문과 모과의 초시 중시의 언영년을 의정부에 내려주고 좌의정 정찬손
영중추원사 윤사로를 앞연관으로 삼고 우찬성, 신숙주, 예조판서 홍윤성, 도승기, 한명희, 조하승기, 조성문에게 명하여 가서 참여하도록 하였다. 중시는 이미 과거에 겁제한 조정의 관리들에게 다시 보던 시험이다.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정삼품 당상관에 승진시켰다. 은영년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영예를 축복하기 위하여 임금이 내리던 연회이다. 대개 의정부에서 베풀었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9일 임신 첫 번째 기사 헨머리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9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송처관 처치사 이행검 전주 부윤 변효문 나주목사 김서 광주목사 송휴명 충청도 관찰사 이중 절제사 정종 공주목사 함우치 홍주목사 이명신 청주목사 이영구 평안도 관찰사 김연지 도절제사 이윤선 강릉부사 이사정이 증공에게 할애하는 전문이 격식에 어긋났으므로 사무의 명하 이들을 논핵하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9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조헌납 이영은과 호군 신흥례 등이 전문을 받으러 사언하였는데 그 글은 이러하였다. 건곤과 같은 큰 도량으로서 만물이 생겨남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었습니다. 우로와 같은 큰 은택을 잘못 우악하게 내려주시니 감격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사오며 분굴세신이 되더라도 갚기가 어렵겠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등은 모두 용렬한 자질로서 다행히 태평한 시대를 만났으나 학문은 겨우 성현의 조박만 저작했으므로 아직껏 방법을 통달하지 못했으며 제가는 공후의 간성에 모자랐으니 어찌 감히 외모를 맡겠습니까? 다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많은 혈량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래를 헤치고 금을 가려내게 되어 외람되이 분수에 지나친 선발을 받았습니다. 용의 비늘을 붙들고 봉황의 날개에 의지하여 또 차례를 밟지 않고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초목과 같은 하찮은 생물로 하여금 수운의 큰 은택을 고루 입도록 하고 담노를 노래하면서 이미 취하게 했으니 황홀하게 균천을 다시 오르르는 듯합니다. 군주의 총애가 이와 같은 것은 옛날에도 드물었던 바입니다. 삼가 한 세상의 사람을 망라하고 많은 인재를 마음대로 부려서 상서의 이편을 상고하고 주아의 다사를 생각하심을 만나게 되었는데 대개 신에게 내일의 공로를 권장하고자 하여 짐짓 신에게 지극한 영광을 주셨습니다. 신등은 연참으로 공격을 바치고 성상의 조아로서 힘을 다하여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 자면서 다시 신자의 충성을 다하고 하늘과 땅이 영구히 종속할 때까지 상시로 성인의 장수를 빌겠습니다. 조박은 찌꺼기이고 간승은 나라를 위하여 방패가 되고 성이 된다는 말이다. 수우는 구름이 하늘 위에 있는 모양이다. 균천은 중천이고 연참은 연분과 서판 곧 문필을 말한다. 조아는 발톱과 어금니이다. 성인은 임금을 말한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10일 계유 첫 번째 기사 헨무리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10일 계유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속전 등록에는 북경에 간 사신이 돌아올 때는 먼저 종사관 1인을 보내어 빨리 알리고 감사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하지 말도록 하게 했는데 지금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패단을 그대로 따라서 먼저 온 사람을 맞이하여 머물게 하고는 다투어 먼저 빨리 상주하려고 하니 이로 인하여 역마가 필요해서 죽기도 한다. 그문은 한결같이 등록에 의거하여 별도로 사람을 보내지 말고 만약 먼저 온 사람이 사고가 있으면 관찰사가 대신 보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1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햇놀이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11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교하기를 검후에는 선지를 내려 행문 이첩하는 일과 개하한 공문을 행문 이첩하는 일은 시일이 가장 오래되어 거행하지 못한 것은 해당 관사로 하여금 10일마다 갖추어 기록하여 계달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11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시학할 때 유생의 원점이 150점에 찬 사람은 시험에 나가도록 허가했는데 유학 박형무는 일찍이 명부에 이름이 기록되어
되지 않았는데도 그 아우 박형무의 이름으로 속여 함부로 과장에 들어갔으니 주회가 장 100대 도 3년과 영구히 사용하지 않는 데 해당합니다 하였다. 박형무는 공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만 경기에 발배하고 영구히 사용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시학은 임금이 성균관에 거둥하여 유생들이 공부하는 상황을 돌아보던 일이다. 이때 석전을 행하고 유생을 시험하여 인재를 뽑던 것이 상례하다. 원점은 성균관의 유생의 출석, 결석을 점검하기 위하여 식당에 들어갈 때 식당지기가 찍는 점이다. 아침, 저녁 두 끼로서 한 점으로 하고 50점에 이르면 과거 볼 자격을 얻었다. 발배는 죄인을 배소로 보냄을 말한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21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사정들이 나아가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상참할 때 통례문의 관원이 잘못하여 오배하라고 창하였는데 이해를 마치고 난 후에 의정부 조하의정 정창선, 호조판서 박원영, 이조판서 권남, 동지중추원사 박강, 한승부 윤, 이순지, 여자참이 이극배가 물러와서 아뢰기를 통례문의 관원이 비록 실수를 했지만 신등도 또한 예의에 어긋났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무시 예의에 어긋남이 있겠는가. 경등은 마땅히 빨리 들어오라 하였다. 정창선 등이 승지 등과 첨지중추원사 김수원 판사 양승지와 더불어 시직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군대를 보내는 일은 그것이 불편함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또한 그것이 폐해가 있는 줄을 알고 있지만 다만 수령들로 하여금 경계하여 반성이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니 정창선이 아뢰기를 군대가 이르는 곳에는 수령들이 두려워하여 몸을 움츠리게 되니 무릇 할 만한 일도 때때로 되지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면 어찌 할 수 없는 것이 있겠는가 하니 정창선이 아뢰기를 수령들이 날마다 쓰고 상시로 행하던 데는 법 밖의 일이 많이 있는데 교활한 이속과 간사한 백성이 수령의 일동일정을 곁에서 엿보고 있다가 모두 고소하려고 하니 이런 까닭으로 수령들은 고소하려는데 겁이 나서 몸둘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였다. 박강은 아뢰기를 신이 건일 삼도의 공부 사무를 순찰하였는데 어리석은 백성이 오히려 거절하면서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시기에 맞춰 해야 할 일을 진실로 창조리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의 말은 그러하다. 수령의 위세를 모두 떨어뜨릴 수는 없는 것이다. 내가 그들의 고알의 풍습을 금지시키고려고 한다 하니 정찬손이 아뢰기를 고소도 자기의 원통하고 억울한 것이 아니면 또한 주의를 가하지 않는 법인데 미천한 백성이 사분과 사소한 원망을 가지고 없는 죄를 꾸며 무함해 고소하기까지 하는 이런 풍습이 날로 커지면 아래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무고한 사람은 어찌 죄 주지 않겠는가. 이것은 법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유사가 명령을 받으러 행하지 못한 때문이다. 대저 어가 앞에서 친히 소장 고발을 받고 또 군대를 보내어 민정을 묻는 것은 모두가 민정을 널리 임으로써 언로를 열고자 한 것이다. 말이 비록 적중하지 않더라도 또한 주의를 가하지 않는데 만약 법사의에 고발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 무고를 조사하여 죄 주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권남이 아뢰기를 무고를 처벌하는 법은 청컨대 해당 관사의 교지를 내리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정부 6조의 대신들이 모두 이를 듣고 사관과 주서도 또한 이를 기록하였으니 어찌 별도로 교지를 내릴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 고알은 남의 비행을 들추어 관청에 고발하는 것이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10일 을해 두 번째 기사. 경기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황해도, 평안도, 함길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여러 고을의 공물은 당초에 나누어 정할 때 혹은 토산물이 아닌데도 관리가 기일을 정하여 바치기를 독촉하므로 미천한 백성이 재물을 기울여 무역하여 이를 충당하게 하고 되고 만약 혹시 공급하지 못한다면 상고가 권세 있는 사람에게 연주를 타서 청탁하여 대신 바치고는 그 대가를 곱절로 징수하게 되니 이로 인하여 백성의 재산이 탕진되어 고생이 매우 심함으로 내가 차마 이를 볼 수가 없어서 그 폐해를 고치려고 한다. 경들은 내 뜻을 못받아 도내의 공물을 각기 토산에 따라 추이하여 마감해서 속히 아뢰어라 하였다. 상고는 장사치이다. 추위는 변하여 옮깁니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1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도의 종성홍이 사인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종실록 7권 세조 3년 3월 13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일본국왕의 사자의 중 전밀 영숭이 왔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1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래기를 여러 관사의 관리가 계월이 있는 사람이 많은데 전주의 점에는 주의하여 제수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지금 등령부의 관리는 모두 계월을 제하고 다만 구임하는 이원만 두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계월은 관리의 근무 연한을 따지던 달수를 말한다. 대개 경과는 15개월이고 외관은 30개월이었으나 세종 때 연한을 늘려 3기법, 6기법으로 하였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14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의 종승가가 사인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14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예조 겸 판서 황수신과 참판 민원 등이 아뢰었는데 그 계문은 이러하였다. 환구의 체제는 옛날의 글을 상고해 보건대 역대마다 각기 다르고 또 제사 직장에서는 대사전을 만들었으니 우리 조정의 환구의 제도는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습니까? 또 제기와 제복도 옛날에는 불에 태워서 땅에 묻는 법이 있는데 또한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습니까? 송사에는 처음에 단을 남후문에 밖에 두는데 사성 12패 3류로 하고 황제의 옷 갈아입는 대차를 동료의 동문 안에 암양하에 설치했습니다. 옛날의 제도에는 단이 4승인데 1승은 20장이고 2승은 15장이고 3승은 10장이고 4승은 5장이고 1승의 높이는 8적 1촌이며 12패는 1패가 12급이고 3류는 25부였는데 송나라 소흥 13년에 원단을 수건했으니 제1승은 세로의 넓이가 7장이고 제2승의 넓이가 12장이고 제3승의 세로 넓이가 17장이고 제4승의 세로 넓이가 22장이며 12패는 매 패마다 72급이고 매 성마다 12철이 되어 있으며 3류는 제1류가 단과 떨어지기가 25보인데 중류와 내유의 떨어지기와 외유와 중류의 떨어지기가 각각 절반이 됩니다. 요단은 사방이 1장이고 높이는 1장 2척이며 사방 3척은 세 곳이 패에 나와서 단의 남쪽 25보에 있습니다. 문은 통고에는 주나라 태조의 교단은 성 남쪽 칠리의 병방 사방의 땅에 있는데 사승으로 각기 높이는 8척 1촌이고 아래의 넓이는 20장이며 2승의 넓이는 15장이고 3승의 넓이는 10장이고 4승의 넓이는 5장이며 10류와 2패로서 매 패마다 12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단은 태단의 병방 땅에 있는데 사방이 1장이고 높이는 1장 2척이며 위를 열어두고 남쪽으로 문을 내는데 사방이 6척이었습니다. 또 황제의 옷을 갈아입는 대찬을 단 밖의 동문 안에 남향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상정 고금 내에는 원단의 둘레는 6장 3척이고 높이는 5척이며 12패와 3류인데 매 유마다 25이고 둘레의 담은 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단의 넓이는 1장이고 높이는 1장 2척인데 높이 사방 6척에 위를 열어 남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당 고색에는 송나라 태조의 건덕 연간에 단유를 수식하니 사성 12패 3류가 된다고 했습니다. 통전에는 고조 신유 황제의 배향된 좌석이 단 위에 있고 단의 제1등은 오방제, 대명, 야명 등의 좌석이며 제2등은 북신, 북두, 천일, 태일 등의 좌석이며 제3등은 대각, 섭제, 대징 등의 좌석이었습니다. 또 외관을 제사하는 105 좌석은 내유에 안에 설치하고 중승은 360 좌석을 내유의 밖에 설치하였습니다. 제나라 영명 원년 483년에는 교단의 원조 밖에는 안에 기와집을 지었는데 형상이 굉장했으며 양나라 아버지의 남교단은 높이가 2장 7척이고 직경이 18척이며 그 밖에 이유와 사문이 있었습니다. 제사 직장의 대사전에는 정전이 3단인데 상제는 남양하고 성기는 남양하였으며 인조의 배위는 동쪽에서 서양하여 쓰며 단지는
4단인데 대명은 동쪽에 있어 서양하고 야명은 서쪽에 있어 동양하였으며 성신 1단은 동쪽에 있어 서양하고 성신 2단은 서쪽에 있어 동양하였으며 동쪽의 10단은 북악단, 북진단, 동악단, 동진단, 동해단, 태세단, 제왕단, 산천단, 신기단, 사독단이고 서쪽의 10단은 북해단, 서악단, 서진단, 서해단, 중악단, 중진단, 풍운, 내우단, 남악단, 남진단, 남해단이 있었습니다. 통전에는 양나라 무제 때에 태위가 요단을 병방의 땅에 설치하고 예를 마치면 그릇과 자리를 유사가 불에 태워서 땅에 묻는다 했으며 주에서는 동지가 말하기를 예기에는 제기와 패백만 땅에 묻는데 지금 한결같이 편리한 방법에 따라 땅에 묻게 되니 물질만 낭비하고 전례는 어긋나게 됩니다 하니 무제가 말하기를 천석은 하찮은 물건이고 도포는 보잘것없는 그릇이니 불에 태워서 땅에 묻으라 하여 무릇 제기와 제복에 있어 폐기된 그릇은 땅에 묻고 이복은 불에 태우게 됩니다. 임금이 정교하기를 황구의 체제는 이러한 옛날의 제도에 의하여 전을 짓고 다음을 두르는 것은 진실로 좋은 일이다. 다만 금년에 국가에서 일이 많아서 갑자기 시작할 수 없으므로 여력이 있기를 기다려야 하니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불에 태워서 땅에 묻는 방법은 그것은 하늘의 제사 지낼 때 소용되는 태우지 않는 물목을 기록하여 오라. 내가 마땅히 보고서 이를 서리하겠다. 4승은 층이고 12패는 섬돌이고 3류는 제단의 담이고 12급은 청계를 말한다. 원단은 하늘의 제사 지내던 제단이다. 3대 태종 때 원구단을 없애고 이를 새로 설치하였다.